안녕하세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제주형사전문변호사이자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별 국선변호사, 제주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사를 역임하면서 수많은 형사사건의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현재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변론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면서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계좌 대여, 알바 참여, 현금 전달책 참여 등으로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한 대면 편취 알바, 고액 단기 아르바이트 제한 등이 빈번하여 결백한 시민이 의도치 않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수사는 초기 진술 한 번으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발생 즉시 정확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제주 보이스피싱 변호사의 관점에서 억울하게 가담 혐의를 받고 있거나 수사를 앞둔 분들을 위한 현명한 대응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피의자로 입건되는 가장 흔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대포통장 제공, 즉 계좌 대여책입니다. 다음으로 대면 편취, 즉 인출책과 전달책이 있습니다. 또한 추심, 협박 등 콜센터 알바에 참여하는 것이 있고 단순 심부름, 택배 업무로 가장된 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피의자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단 한 문장의 진술이 고의가담인지 피해자에 준하는 착오 참여인지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수사관은 조직 가담 여부를 전제로 질문을 하며 초기 진술 실수는 번복이 극히 어렵습니다. 또한 몰랐다고 말했더라도 정황상 고의로 판단될 위험이 있으며 혐의 부인 근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초기 조사 때부터 제주 보이스피싱 변호인의 동행 하에 진술 조력, 불필요한 발언 방지, 정황, 설명 방향 설정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핵심은 고의적으로 가담했는가입니다. 즉, 단순한 알바 또는 정상적인 업무로 믿을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는 무고 또는 단순 가담을 주장하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우선 고의성 부재를 입증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카톡, 문자, 텔레그램을 통해서 지급받은 업무 지시 내역을 확보하고 구인 광고 내용을 캡처하며 회사, 업무에 대해 속았다는 정황, 즉 가짜 사업자 등록이나 허위 명함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업무 당시 실제로 범죄라는 인식이 어려웠던 요소, 그리고 개인정보 요구를 받지 않았다는 점, 급여 지급 방식 설명 등 정상적 근로계약처럼 보이는 부분들을 충분히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은 형량 감경, 기소유예, 불송치의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유형별로 처벌 강도가 크게 다르지만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유형은 피해자와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온 경우, 즉 인출책, 전달책으로 조직에 금전을 넘긴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이 비교적 낮게 이루어지는 유형으로는 업무 내용 자체가 범죄임을 알 수 없었던 경우, 혹은 단순히 계좌 대여만 하였던 경우 등이 있습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혐의에 대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제주 형사전문변호사 김성학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신속,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히 최고라고 자부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항상 최선의 결과로 만족을 드리는 제주 형사전문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